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오랜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 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 그리고 투표 결과에 당 대표직을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당내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는 결연한 각오로 국민의당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당대표에 대한 제 신임을 묻겠습니다. 통합에 대한 당원 여러분의 찬성 의사가 확인되면 저는 새로운 당의 성공과 새로운 인물 수혈을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만일 당원의 뜻이 통합 반대로 확인될 경우 당대표직을 사퇴함은 물론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의 지지로 우뚝 선 정당이어서 호남 정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호남의 민주주의 전통을 왜곡하고 김대중 정신을 호도하는 구태정치, 기득권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당의 변화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대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SBS 정치부의 전병남 기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이 예정에 없었다. 언제쯤 기자들에게 알려졌습니까?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를 9시에 하고 나서요. 네. 이제 기자들이 안철수 대표에게 통합에 대한 의중을 묻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대표가 회의 끝나고 나오더니 1시간 뒤에 입장을 얘기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이 긴급하게 잡혔습니다. 기자회견 들어보셨을 텐데 말이죠. 예. 정확하게 핵심이 바른정당과 통합해야겠다. 전당원 투표제로 그 당원들의 의사를 묻겠다. 그 결과에 따르겠다. 만약에 부결된다면 당대표직 내놓겠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계은퇴 이야기 이런 건 안 했습니까? 정계은퇴 얘기는 따로 없었고요. 일단 그 통합에 대해서 승부수를 던지는 수준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얘기만 했습니다. 통합에 대한 승부수. 네. 일단 여기까지 전병남 기자의 이야기 듣고요. 이상일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간에 또 한 번의 정치적 승부수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정치 생명을 건 승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당원 투표 결과 통합 반대가 높게 나온다면 당 대표직은 물러나는데 더 이상 정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전당원 투표의 카드를 던진 것은 안 대표가 그동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국을 한 바퀴 돌아서 당원들을 만났거든요. 오늘 기자회견문에도 나와 있지만 당원들은 지금의 울타리를 넘어서 중도개혁 세력을 결집을 하고 새로운 도전의 길로 가라는 이 열망이 크다. 그걸 확인했고 호남에서도 확인했다.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를 한다면 본인의 생각이 통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국민의당 이거 가지고는 내년 지방선거도 어렵고 총선도 어렵다. 결국은 바른정당과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중도개혁 세력을 결집을 시켜서 일단은 자유한국당과 야당 경쟁을 해서 어떤 개혁의 이미지 이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을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 경쟁도 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통합의 카드를 던진 것 같은데 이것이 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윤태권 실장은 안철수 대표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같이 일한 적도 있잖아요. 네. 예. 안철수 대표 오늘 기자회견에 어떤 승부수가 담겨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상일 의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보자면은 안 대표는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이게 신당 작업을 하다가 민주당하고 갑자기 합쳤지 않습니까? 그때 비하면은 뭐 의견 수렴을 아주 한 것인데 관건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안 대표의 그 민주당하고 합당이라든지 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3당 합당, DJP 연합 같은 경우에는 좀 무리가 있었지만 어쨌든 최대한 이 역량을 보존해가지고 끌고 가면서 떨어지는 역량을 최소화하는 그 리더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안철수 대표가 지금 국민의당 내에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정면환 기자. 지금 윤태권 실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이 그 정도의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들이 보기엔 어때요?
기자들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강한데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2시에 오늘 의총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2시면 이제 시작이 됐겠네요. 시작이 됐어야 하는데 예.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찬성 측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현재 지금 성원이 차지 않아서 지금 의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안 들어가려고 아직까지 안 온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에 안 들어간 겁니까? 지금 확인 중인데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통합 찬성파들은 의총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원총회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호남 지역 의원들. 그렇습니다. 평화개혁연대를 중심으로 한 호남 중진들. 근데 호남 의원들이 다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당수는 또 안철수 대표 생각에 동의하는 겁니까? 전체가 반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예. 같습니다. 근데 호남에 있는 중진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있는 거고, 호남의 젊은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와 생각을 같이 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표 계산까지, 전당원 투표 결과까지 아마 계산이 끝난 것 아닌가 싶은데,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 요즘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늘 안철수 대표 기자회견 하니까 바로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통합 관련 전당원 투표 제한, 이것은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위험하고 가증스러운 발상이다. 통합 추진을 위한 모든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어떻습니까, 윤태곤 실장? 네. 박지원 의원 등 호남 지역의 중진, 정동영, 천정배 거의 대표급 정치인들이 반대하는 통합 가능할까요? 저도 전당원 투표에 대해 가지고는 안 대표가 이제 한 바퀴 전국을 돌면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숫자가 눈에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의원들의 문제인데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통합하든 반대파든 간에 더 이상 뭐 토론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모두 다 자기 할 이야기들이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새 대결인 건데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뭘 이게 추진할 힘은 부족하더라도 막을 힘은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대표는 지금 통합 반대파가 그 정도 힘이라고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 그러면은 당연하게 전당대회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연결하겠다고 보는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통합 반대파들이 그다음 쓸 수 있는 카드가 뭔가 만약에 이걸 이제 인정을 하고 우리는 반대 운동을 조직화하겠다라고 또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다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명, 두 명 탈당식으로 한다면은 또 파괴력이 작아지니까 이제 공은 반대파 쪽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할 대목이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 대구, 경북, 뭐 수도권도 있습니다만 일부 부산도 있고 어쨌든 보수 정당과의 통합을 결행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진보 진영이라고 흔히 분류가 되는데 중도 진보 정당의 대선 주자가 아니라 중도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로 말을 바꿔 타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걸까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도 개혁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바른정당은 옛날에 새누리당에서 소위 친박 패권주의를 우리가 타파해야 된다 해서 나왔던 세력이고 보수지만 개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하고 지향점이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 분야는 큰 의견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안보 분야에 있어서 눈높이를 많이 맞춰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전과 어떤 이념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공통점을 찾았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옮겨가겠다는 생각이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 다음 대선을 준비한다면 지금 통합해야 할 유승민 의원,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이런 분들과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충분히 자기가 경쟁에서 승산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지금 국민의당 내부의 이 호남의 중진들 이분들과는 정치를 같이 하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미래로 가는 길을 막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거취를 분명히 하라 이런 표현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는 호남 중진 의원들 들으라고 한 얘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별을 불사하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안철수 대표 머릿속에는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당원 투표는 언제까지 하고 그다음에 투표 결과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가게 되면 통합 절차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투표 날짜를 언제 할지는 아직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보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22일이거든요. 모레죠. 예, 그래서 그 날짜를 좀 의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2일
이후에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22일 홍준표 대표의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22일 전에 좀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좀 내보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의원총회 말입니다. 의원총회는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통합 추진파, 통합 찬성파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원총회는 누가 소집을 한 거예요?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소집한 겁니까? 박지원 뭐 이런 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이후에 지금 현재 참석 중인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 측에 대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의총을 하자고 해놓고 왜 오지 않느냐, 우리를 설득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표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안철수 대표에게 참여를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민의당 내부는 이제 서로가 제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는 뭐 분명하게 의지 드러냈습니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야겠다. 그것이 국민의당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호남 지역 중진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자기의 사당인 것처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통합의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또 오늘 뭐 국민의당이 중요한 의총이 있다니까요. 예, 그 결과도 보고 그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저 의논을 해보고 제가 제 입장을 밝힐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유승민 대표 하긴 지금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바른정당은 지금 내부가 정리가 바른정당은 일단 의원총회를 통해서는 국민의당하고 통합하자고 아마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한 두 분의 의원 그다음에 또 남경필 경기지사 이런 분들은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당대당 통합이 결정이 됐을 때 그분이 개별적으로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합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 두 분이 지금 비공개로 만났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자신감을 가진 게 최근에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엔 발표를 한 번 했는데 통합을 했을 때 통합정당의 지지율이 19%가 나왔거든요. 자유한국당이 11%.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통합정당의 지지율이 22%가량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번에 40%대 후반이었는데 이번에는 4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이런 지지율 조사가 있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입니까? 아니면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원래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뭐 근거도 그렇습니다. 이야기하고 당에서 자체 조사를 한 건데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유승민 대표한테도 이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합의 길로 가면 우리가 충분히 자유한국당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승산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 윤태곤 실장 보기에 말이죠. 안철수, 유승민 조합 어떻습니까? 뭐 두 사람 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보수 이래서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중도 진보층에서 중도 보수 쪽으로 옮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안철수 유승민 조합에 대해서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대는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 그 바운더리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중도 보수, 뭐 개혁 보수 그쪽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깃발, 대체제로서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는 있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기서 이제 전력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그 자리는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홍준표 대표하고 볼 때 두 사람이 워낙 이 나머지 두 사람 컬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자신감을 갖는 것 같은데 근데 바른정당은 그게 문제일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땐 의원들 수준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건데 남경필 지사나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에서도 박지원 대표 전남지사 생각이 있으니까 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건데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범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선거에 다시 나간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정당의 후보가 유리하냐,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정당이 유리하냐, 혹은 무소속이냐 이런 거에 두고 고민이 있겠죠. 예. 안철수 대표의 기자회견 오늘 오후에 열릴 국민의당 의원총회는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통합 찬성파 의원들이 불참을 해서 아직 국민의당 의원총회는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바른정당은 국민의당 내부가 정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무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에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어제는 서울 강서구의 한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싸우지 마세요. 홍상사께서 선물을 짊어지고 아이들을 만나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왔다. 그래, 너 잘한다. 이제 내참 빼고. 산타 할아버지는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예, 착하게 살라는 말까지 했네요. 아이들은 저분이 누군지 알고 맞이했을까요? TV에서 몇 번은 보지 않았을까 싶은 예, 생각도 홍준표 듭니다.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고 자유한국당의 상징색이 붉은색 아닙니까? 워낙 또 홍준표 대표가 붉은색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산타 할아버지 복장이 자유한국당 지도부에게는 뭐 어울린 색깔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홍준표 대표가 찾아간 곳이 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지역구 쪽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강서구에 있는 한 아동센터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을, 그러니까 김성태 새 원내대표의 지역구입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 착하게 살아야 돼,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태권 실장. 네, 좋은 이야기죠. 예. 뭐. 홍 대표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당무 감사 후폭풍 말씀하셨고, 22일에 이제 대법 선고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이제 뭔가 이제 액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런 활동을 하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평소에 더 잘하지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홍 대표는 아무래도 마음속으로는 22일 대법 선고가 제일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민의당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연말 연초를 끝나면은 야권은 조금 정비가 되긴 될 것 같다. 뭐 되든 안 되든.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윤태권 시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 움직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계 개편 움직임 분명히 시작이 됐고 연초에는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윤태권 시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모레 대법원 판결, 홍준표 대표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명운도 걸린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하거나 또 파기환송을 한다면 홍준표 대표는 당원권 정지가 될 수도 있고 결국은 당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고 지금 홍 대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당내 세력들이 아마 뭐 봉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고법에서 무죄를 받은 홍준표 대표가 대법에서 그대로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충분히 치를 수 있고 지방선거에서 성적이 나쁘면 대표직을 물러나겠지만 또 성적이 좋으면 탄탄대로가 열릴 수도 있는데 결국은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서 갈지 뭐 이런 거를 다 봐야 되겠죠. 네. 예, 홍준표 대표 이렇게 모레 있을 대법원 판결 그리고 당무감사 후폭풍에도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내 할 일 해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후폭풍 의외로 거셉니다. 당무감사 결과 당협위원장 자리를 빼앗긴 정치인들의 반발 예상보다 심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토세구팽입니다. 홍 대표는 후한무치와 배은망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개인의 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당무감사는 혁신이 아닙니다. 당대표의 벽주를 견제해온 저와 같은 인사를 희생양 삼아 마음에 안 드는 인사들을 몰아내려는 당내 정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표 사당화 위한 차도살인 멈추고 신문고리 3인방의 호가호위 중단시켜야 됩니다. 바른 말 한다고 찍어내서 오로지 말 잘 듣는 사람만 남겨서 자유한국당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 오욕의 길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내 경선에 패배하고도 자당 후보들 계속 흔들며 당의 자멸을 초래한 해당 행위자들이 실세 측근들에게 줄을 대며 당협위원장 무혈 입성을 일찌감치부터 호언장담해 왔습니다. 저런 반발 기자회견이 거의 연일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하고 있는 기자실이 정론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가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17일 당무감사 결과 발표가 있은 다음 날인 18일부터 오후 시간만 되면 한 10여 명이 몰려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당무감사에서 이번에 결정을 받게 된 의원들 그리고 당협위원장들이 자신의 지역구 사람들과 같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반발 기자회견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지금 화면에 나오는 유여의 최고위원이 반발 강도가 가장 센 것 같습니다. 유여의 최고위원 홍준표 대표 바로 옆에 앉았던 최고위원이었는데 당협위원장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홍준표 대표의 가장 큰 적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거세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준표 이름이 적힌 잠바를 입고 다닐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을 만큼 뛰었습니다. 홍준표를 위해서. 그런데 전 실망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하셔야 되는 말은 정부를 향해서 아니오라는 말을 하고 싸우는 것이었는데 그분이 제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은 됐어였습니다. 됐어, 그만해요. 됐어, 그만해요. 저는 옆에 가서 나중에는 비참하고 비굴하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 좀 이뻐해달라고요. 나이가 어리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묵살당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우리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의원들도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가만히 앉아서 지금 있습니까? 유여의 최고위원이 또 한 말이 있죠.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뭔가 계속해서 공개하겠다? 네, 이미 앞서 보신 것을 포함해서 오늘 오전에만 페이스북에 여러 개의 글을 올렸는데 앞으로 홍준표의 실체를 공개하겠다. 홍준표의 실체를 공개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얘기죠? 나왔습니다. 본인이 홍준표 대표와 가까이 있으면서 옆에 앉아 있으면서 봤었던 모습들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도 공개 석상이 아닌 비공개 석상에서 있었던 얘기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앞으로 1탄, 2탄, 3탄 나온다는 얘기인데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됐어, 그만해요. 홍준표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할 때 정말 부끄러웠다. 그런데도 나는 홍준표를 위해서 뛰었다. 유여의 최고위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도 깊이는 모르는데요. 굉장히 열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는데 그게 과하니까 많은 무리를 또 빚고 지난번에 그 포항 지진 났을 때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는 그런 표현까지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됐었죠. 네, 그런 제가 보니까 좀 이렇게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홍준표 대표하고 닮은 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여자 홍준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고위원 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돌발적인 행동을 해서 그게 인기를 끌고 이름을 알려서 됐는데 최고위원 회의에서 홍 대표가 무안을 많이 주긴 좋습니다. 유여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할 때 특히 그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부결됐지 않습니까? 동의안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로운 후보자를 빨리 내라고 할 때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다르니 그런 이야기 그만해라 하고 여러 가지 무안을 줬는데 그런 감정들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여 최고위원은 윤리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 지금 품격 상실의 행동을 했다 해서 올라갔는데 내가 윤리위원회에 올라갈 거면 홍준표 대표도 올라가야 된다. 나보다 더 품격 없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유여의 최고위원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하긴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제가 홍준표 대표면은 내가 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조금 안정적인 사람이 있어야지 전체적인 리스크도 줄이고 나도 주목을 받는데 나보다 더 튀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별로 좋았을 리는 없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단 반발이 작은 거 아닌가. 보면은 현역 의원은
4명밖에 이렇게 탈락을 안 했거든요. 그 중에서 또 1명은 사실은 그 구속 중인 의원이거든요. 그럼 3명밖에 안 된 건데, 그리고 뭐 친박계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살아남았고, 또 흥미로운 포인트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원외당협위원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말로 블라인드로 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되게 전략적으로 좀 정치적인 이제 수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생각보다 물갈이 폭이 낮고 또 복당파에 대해 가지고도 계속 뭔가 압박의 끈을 쥐고 있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예, 위여의 최고위원 자신이 내쳐진 이유는 홍딸랑이가 아니라서 홍준표 대표에게 딸랑딸랑 되지 않아서 쫓겨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3시 반에 또 기자회견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펼지 아마 기자들이 또 열심히 취재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강릉까지 KTX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갔다가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열차 안에서 미국의 올림픽 주간 방송사 M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기간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답변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평창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준다면 그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방송관 간에 또 한국 방송관 간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한미 양국도 올림픽 기간 동안 예정되어 있는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나는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연기하는 문제 검토할 수 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북한이 평창올림픽까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한미 군사훈련은 어떤 훈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한국과 미국군이 그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합동으로 하는 훈련을 얘기하는. 키리졸브 훈련, 예, 뭐 이런 훈련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이렇게 이야기한 거 거의 처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그동안 기사는 많이 나왔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을 피해서 한미 훈련의 시기를 조정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대통령의 입에서 이 얘기 나온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희 의원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동안 군사 당국 간에, 그러니까 한미 간에 이 이야기는 계속 아마 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맥메스터 안보보좌관, 백악관 두 분 사이의 이야기는 계속 있었고 대통령이 미국 언론에 이거를 공개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 기대를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월 말 3월 초에 그 훈련이 시작이 되면 훈련이 통상 50일, 60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패럴림픽 기간에는 이 훈련이 해당이 되는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고 그 참가를 통해서 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어떤 푸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오늘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에도 제안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백악관이 진지하게 검토를 했고 어느 정도 지금 이거를 수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계일 텐데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조지프 덤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 8월에 한미합동 군사훈련 취소 또는 연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시기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군사훈련 중단할 계획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MBC 인터뷰 직후에 나온 미국 정부의 반응인데요. 윤태곤 실장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생각, 이 발상은 전적으로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이거 동계올림픽 모멘텀으로 삼아서 이제 더 크게 가겠다라는 거겠죠. 북한과의 뭐 관계 개선이라든가? 완전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뭐 다양한 이름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중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 쌍중단, 쌍괴중단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해찬 의원이 얼마 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가 청와대에서 뭐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해서 이제 덮었던 일이 있는데 이 문 대통령 발언 이게 뜯어보면 두 가지가 보여요. 도발을 멈춘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예. 그럼 이게 만약에 북한의 뭐 핵 동결이라든지 비핵화가 돼야 대화를 시작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기존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먼저 도발을 올림픽 기간 때까지 멈춘다면은 아까 이제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키리조브 훈련 같은 경우에 올림픽 직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이제 뭐 연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대화의 문을 열 수 있겠다라는 두 가지 이 키워드를 품어가지고 북한에다 이야기하는 거고 미국에는 뭐 장관은 못 들었다고 하지만은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가 미국하고 이야기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야기 중이겠죠. 그리고 백악관이 아직 국무부 장관에게 설명을 안 했을까요? 그건 뭐 알 수 없는데 쌍중단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카드로서는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이거는 군사훈련 시기의 조정이지 쌍중단까지는 그러니까 거기에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런데 MBC하고 인터뷰 저희가 이렇게 잘 들었는데 미국 MBC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을 기자가 기사를 써서 보도를 하는데 청와대 입장에서 보기엔 좀 문제가 있다.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뭐 정정을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 문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는 미국과의 잦은 합동 군사훈련 횟수를 줄이는 것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 군사훈련 횟수를 줄이는 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라고 MBC가 쓴 부분인데요. 그러면 잠깐만요, 전병남 기자. 그럼 전병남 기자가 방금 언급하신 그 부분, 미국 MBC 방송이 직접 보도한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President Moon said he's willing to consider dramatic steps to reduce tensions ahead of the Olympics, even curtailing frequent military exercises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infuriate the North Korean regime. 저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청와대 그렇습니다. 얘기는? 예, 청와대가 3시간 뒤에 발언의 원본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는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그렇습니다. 평창 올림픽까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군사훈련을 연기할 용의가 있다.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도 제안했고 미국 측에서 답변이 오길 기다린다. 미국이 그럼 동의할까요?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 정도 공개를 했다면 미국이 동의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 사인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아마 우리 정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수용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 청와대가 분명히 한 것은 한미 군사훈련 축소는 아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말하는 쌍중단도 아니다. 이거는 올림픽 기간의 그 특수한 시기에 맞춘 일종의 제안이지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미국 MBC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조금은 해석을 해서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청와대가 정확하게 그 내용이 아니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다 고쳐졌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고쳐졌습니까? 제목만 수정이 되어 있는 MBC 상태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제목만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횟수를 축소한다 해서 뭐 연기 검토 이렇게 제목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 내용은 그대로 있고요. 보도 내용은 아직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MBC 측에서도 나중에 청와대 측의 요구에 대해서 또 어떤 입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 화면 보셨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열차 안에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창밖 모습이 다 보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탄 열차가 좀 특별한 열차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예, 트레인 원이라는 열차가 트레인 원이요? 예, 그래서 대통령 전용 열차죠. 에어포스 원 같은. 1979년에 도입이 됐는데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최초 도입이 1979년, 현재 모델 도입이 된 거는 2010년. 전체 열량인데 기관차가 2량이고 객차가 8량. 특실 한 량에는 청와대 참모진이 탑승하고 대통령 집무실 용이 1량, 회의실이 1량, 일반 객차가 5량인데 여기에는 일반 수행원, 취재진이 탑승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이 윤태곤 실장 보기에 이런 대통령 전용 열차 타고 지방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저 타봤습니다. 예. 청와대 출입기자 때.
노무현 대통령 네, 노무현 시절입니까? 대통령 때 예. 이제. 근데 많이 안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게 우리나라가 보통 차 아니면 헬기 그리고 또 대통령 비행기가 이제 큰 거 말고 조금 작은 것도 있거든요. 제주도나 부산 갈 땐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열차를 이용할 뭐 필요성이 별로 많지가 않고 좀 상징적일 때 이용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평창 동계올림픽 뭐 얼마 전에 경강성도 개통됐고 그런 의미 때문에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주말에 아마 저 열차가 개통이 된다고 하죠. 강릉까지. 예, 이상일 의원도 뭐 기자 시절이나 이럴 때 대통령 전용 열차 타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김대중,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었는데 저는 못 타봤습니다. 두 분의 대통령은 제가 취재하는 동안에는 전용 열차를 타질 않았는데 있다는 것만 알았고요. 이번에 그 내부를 본 것도 처음이고 저는 그 작은 전용기 또 헬기는 풀 기자로 취재하면서 타봤는데 저 열차는 못 타봤는데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거여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저 전용 열차 트레인원을 몇 차례나 더 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왕 타기 시작했으니까 트레인원 자주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이 트레인원 전용 열차에 타기 전 또 타고 난 후 또 강릉 갔다가 돌아온 후에 계속해서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트레인 열차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 점심 식사도 어제 했는데 말이죠. 점심 식사를 같이 한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초청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님이 나오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헬로우 평창 이벤트에 참가하면서 대통령과 식사하는 이게 당첨됐을 때 아마 청와대로 초청돼서 아주 근사한 식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우리가 이 열차가 공식 개통되기 전에 대통령과 함께 탑승한 1호 승객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과 KTX 기차 안에서 함께 식사하는 이런 기회가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오늘 밥도요 이게 뭐 청와대 밥은 아니지만 청와대 밥은 좀 맛이 좀 없어요. 근데 여기 강원 나물밥 이렇게 특별히 준비한 밥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 분들이 외국의 손님들을 맞이할 때 내놓을 특별한 식단으로 준비를 한 것 같으니 다들 맛있게 드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열차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식사를 하는데 저 같이 식사한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헬로우 평창이라는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들인데요.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된 20분의 시민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20분. 저기 추첨돼서 같이 열차 타신 분들은 정말 좋았겠어요. 언제 대통령하고 같이 열차 타고 가면서 식사를 같이 하겠습니까? 청와대에 가서 식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분들은 뭐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13,000명이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0명 안에 든 분들이니까 운도 좋은 분들이죠. 예. 그런데 보니까 대체로 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응모도 지금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걸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젊은 분들이 많이 응모를 했기 때문에 또 많이 선발이 된 것 같은데 저분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를 가졌던 거고 또 대통령 전용 열차 기자들도 못 타는 열차를 탔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현 대변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해박한 스포츠 상식을 또 그 이벤트에 당첨돼서 같이 식사한 분들 앞에서 보여줬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저는 잘 모릅니다.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라는 게 있다고 하죠.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선수권. 이 모든 4대 이벤트를 개최한 나라가 한국이 몇 번째 나라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10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박수현 대변인이 어제 그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했어요. 한 7번째인가 9번째 정도 될 겁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5번째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4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개최지 이 유치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걸 다 유치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예, 대구 세계육상 선수권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동계올림픽까지 하고 강원도 나물밥, 강원 나물밥 저거는 제가 강원도 출신이지만 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강원도 특산물로 만들었다. 강원도에서 하긴 나물이 많이 나니까 저것이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강원도에 여행들 가보셨죠? 그럼요. 예, 강원도에 가서 식사들 좀 해보셨을 텐데 강원도 음식 맛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원도 음식이 좀 질박하고 소박하고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건강식, 환경식이 이제 인기니까 올림픽 계기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이 이제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주 음식이나 서울 음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국제화가 됐는데 네. 강원도 음식은 저는 오히려 더 21세기에 맞을 것 같아요. 예, 이상혁 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좋아합니다. 특히 이 감자로 만든 뭐 감자전이나 이런 걸 좋아하고 뭐 곤드레 나물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지금 강원 나물밥에 나물을 어떤 종류로 했는지 좀 청와대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아마 많은 홍보도 될 거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 지금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일단 쌀과 감자가 강원도에서 개발했는데 이름이 오륜쌀 오륜감자랍니다. 올림픽쌀 올림픽 감자. 그리고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깨끗하고 신선한 산나물 향기로 식욕을 돋운 뒤에 표고버섯, 더덕채, 당근, 계란, 지단 등 5가지 색깔로 올림픽의 상징을 더해서 강원도의 맛과 향을 정성스레 담아냈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강원 나물밥, 강원도의 또 음식물들도 세계화, 국제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명예 홍보 대사입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내일이면 개최까지 꼭 50일이 남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